그걸 보면서 AI라는 게 그런 거래요. 강철과 같은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대요.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약간 한계라는 게 일단 뭐 편향 같은 것도 있고 또 집중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암기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어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무한 복제 어떤 알고리즘을 딱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은 무한 복제해서 쭉쭉쭉 만든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층수를 무한히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뭔가 정보라든가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I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추론하면서 그 뒷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AI가 쌓아 올리는 이 지식의 높이가 진짜 무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벌써 뭐 9년 전, 10년 전인가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그 구단을 이겼잖아요. 그게 9년 전이거든요. 무한히 정보를 취합해서 쭉쭉쭉쭉쭉 자기가 알고리즘으로 앞서가 버리니까 계산을 이미, 그러니까 인간은 한 수, 두 수, 사수, 네수, 다섯 수 뭐 이 정도 수를 상상을 하잖아요. 계산하는데 알파고는 AI는 거의 10년 전에 그 AI 같은 경우에는 다섯 수, 열 수가 아니라 30수, 50수, 100수, 200수 무한히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그 경제, 그리고 우리 일터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접목이 되게 되면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인간이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엄청난 돈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인건비가 일단은 가장 크고 그리고 서비스의 그 퀄리티, 그 정교함 이런 것들이 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왜 미친 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업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왜 AI에 미친 듯이 돈을 투자하겠어요? 100조, 200조, 300조, 400조, 500조. 그거를 올 한 해만 투자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투자했고 올해도 투자했고 2030년까지는 일단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칩이 모자란 상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걔들은 이미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근데 아주 일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세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있는 돈도 지금 3,500억 불을 미국에다 조공으로 바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AI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한국, 유럽, 일본, 중국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3,500억 불, 5,500억 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거를 때려버려가지고 그런 쪽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싹 깎아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리 때려도 지금 그 맷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히토류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제조업도 들고 있고 이런 상황 헤게모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때려도 못 때려서 지금 거의 내놓은 1년 휴전한 상태고 그리고 유럽은 질긴 놈들이죠. 일단 뭐 6천억 불인가 뭐 이 정도 수준 8천억 불인가요? 제가 기억 안 나네.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올해 최대 허드였는데 이제 벌써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8천억 불 때렸는데 뭐 거의 2, 30개국 있나 유럽에 이런 애들이 이제 분산해서 되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그 자원들을 조달해서 자기 나라에 어디다 투자한지 아세요? 바로 에너지 투자합니다. 왜 에너지에 투자하냐? 잘 아시겠지만 AI를 발전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는 에너지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얼마죠? 거의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이 한국 그리고 일본, 유럽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천억 대씩 이렇게 삥을 뜯어가지고 자국의 그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쪽에 대부분 투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는 오픈 AI의 그 점유율이 구글한테 밀릴 것이고 구글 제미나이한테 밀릴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AI를 따라잡는 애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년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현금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주식 100%를 가져가 보는 전략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주식을 사서 3개월 이상 못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찰리먼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을 늘려가면서 돈을 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게 안 돼 있고 특히 젊은 층들 20, 30대 젊은 층들 뭐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무슨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투자 기간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투자 기간이 길죠. 그리고 회전율도 적고 그래서 투자 수익이 높은 게 여자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에 비해서 20, 30대 남자들이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하위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어떤 지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20, 30대 남자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주식을 잘할 것 같은데 실상 볼 때는 주식 사놓고 그냥 우량 사놓고 기다리는 그 연세 많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더 통계적으로 볼 때는 좀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학개미들이 미국에다 달러를 보내서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는 좋은데 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수익을 벌면은 애국자고 수익을 못 내면 매국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내년 시장의 그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은 이제 환율하고 금 그리고 코인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400원대 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라고 재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이제 1,500원이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하반기부터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진짜 1,500원대 안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그 추세예요. 추세. 계속해서 기업들은 해외에다 돈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죠. 내년에 둘이 합쳐서 130조 원 정도를 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뭐 900억 불 정도 되나요? 900억 불? 그 돈들의 대부분이 현지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 아니면 뭐 SK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장들 이런 데 공장 짓는데 상당 부분 돈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년, 2년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전체 이익에서 90% 이상은 거의 95% 정도는 해외에서 벌어들여진 거거든요. 그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정치권의 압력을 좀 받아가지고 해외 투자를 좀 줄이고 국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좀 비중을 좀 조절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 비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환율에 영향을 엄청나게 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동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AI의 천병 선두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서학개미들의 추세는 뭐 재작년부터 뭐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1,500원대 지금 뭐 1,480원대에서 약간 좀 쉬고 있는데 한 방에 뚫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뚫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물가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주유소 가시면 놀라잖아요. 1,800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가솔린 가격이 가솔린 올라가게 되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수입한다. 쌀 빼고는 자급하는 농산물이 없어요. 100% 자급하는 농산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마 몇 달 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내년에 고물가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니 금리를 제대로 못 낼 수 있다. 횟수가 상당히 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연준이 돈을 풀게 되면 전 세계 부동산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내년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한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제 부동산 채널 아니지만 부동산 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셔야 된다.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꾸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돈을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고 풀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연말에 조금 올라온 이유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돈을 풀게 되면 먼저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금 가격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지금 4,500불 넘어간 상태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해 좋게 보고 있죠. 금 사는 것도 괜찮다. 저는 금을 좋아하지 않지만 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 사신 거 괜찮은 것 같고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은 여러 가지 코인이 못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코인 쪽을 밀려고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 쪽이라기보다는 이 어디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미 많이 망가졌고 회복이 정말 힘든 상태고 비트코인도 상당 부분 힘들 것 같고 바이더딥도 좋은데 저는 코인에 있어서는 늘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거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뭐 나스닥 투자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도코 투자일지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드린 얘기입니다. 달러 자산 나스닥에 투자해라.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코인도 많이 올라왔지만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사업개미들이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40%나 된 사람들이 이 좋은 장, 올해 20%나 오른 나스닥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야. 노 리턴. 로우가 아니고 아예 노입니다. 노.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는 걸 떠나서 마이너스. 돈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이었나? 현금을 50% 만들어 놓은 은퇴자분이 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benchmark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벤치마크를 이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벤치마크를 이기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 얼마큼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집니다. 저처럼 내년에는 일단 주식을 100% 갖고 가면서 온몸에 그 시장의 변동성 다 맞아가면서 연말까지 쭉 갖고 가겠다, 이렇게 갖고 가신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현금을 50% 만든 분들은 내년에 약간 조정장이 좀 세게 오게 되면 그때 나머지 50을 투여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안전한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튀기고 싶어, 2배, 3배 튀기고 싶어 하는데 뭐 텐베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 우량한 기업들만 삽니다. 빅테크들만 사고요.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전략, 동업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반 동안 현금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23년 8월에 현금을 다 만들어 놓고 100%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폭락 올 때까지. 그래서 올해 3, 4월 달에 주식을 100%를 다 떼어 넣었거든요. 결국엔 저는 2023년에도 돈을 벌었고 2024년에는 손을 빨았지만 2025년에는 또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저는 농사를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2024년에 돈을 못 벌었지만 남들이 벌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현금을 갖고 있었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못 번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만큼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AI의 성장을 따라서 쭉 가져가자. 특히 이 산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제가 말씀드리는 게 AI 산업에서는 승리자 하나 남는다. 이 LMM 서비스라든가 이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게 구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 이맘때 되면은 아마 이 지금 시간을 추억하게 될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역시 EPS가 상승합니다. D램 쪽이 엄청나게 지금 호황이잖아요. 또 노트북을 빨리 안 샀으면, 11월 때 안 샀으면 정말 지금 4, 50만 원은 더 주고 지금 노트북을 샀어야 되는데 진짜 막차 타길 잘했는데, 지금 보면 이 D램 쪽, 이 레거시 제품이죠. 옛날 제품이죠. 그러니까 약간 구식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D램 쪽을 커머더티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완전 약간 로우한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쪽의 가격의 좀 품귀 현상 때문에 이쪽 영업이익률이 이 GPU 단에서의 그 수익률보다 지금 아마 4분기, 올 4분기부터는 앞설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거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약간 얻어 걸린 거거든요.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런 이 업황이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기업이 안주하지 말고 HBM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메모리 쪽들도 좀 그 기술 좀 올려줘야 되는데, 파운드리도 그렇고. 근데 이 두 기업이 너무나 많은 그 인력들을 중국과 미국한테 뺏겼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제 또 기사가 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들의 그 기술진들이 중국에다 기술을 빼돌리는 것들이 적발됐어요. 이미 빼돌렸어요. 빼돌려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징역을 선고를 받았죠.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산업 스파이들이 중국에다가 기술 엄청나게 팔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 SMIC라든가 이 칩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 여기 가면은 한 30%는 한국 기술자들이란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분들 넘어간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반도체라는 게 일본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탈취도 하고 기술자들 모셔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올린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데, 이 노 저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기술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파운드리 기술이 안 돼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산업에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16%인데 지금은 6%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SM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5%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내년 되면은 역전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은 이제 캡티브 마켓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제 그 주문 주고 받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기술, 나노 기술, 이게 기술이 안 돼가지고 지금 HBM 납품한 것도 상당히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이 기업들이 내년에 기술 개발 좀 잘 돼야 2027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12만 원대쯤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한번 고려해봐야겠다라고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주식 안 하니까 전자가 없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11월 달인가 10월 달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12만 원대쯤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미친 듯이 날 것 같고, 또 시장은 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4,100을 지금 아마 회복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일단 내년 시장 좋게 봅니다. 코스피 좋게 볼 것 같은데, 올해 시장도 삼전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일부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내년에도 삼전 하이닉스를 갖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종목 없이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종목 피킹을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트레이딩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미국 주식이 좀 쉬워요. 왜냐면 승자가 확실하잖아.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승자라고 보고 있으니까. 구글, 브로드컴은 워낙 또 비쌌고, 퍼가 한 50 가까이 됐었나? 상당히 40배 정도 됐었죠.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있는 상태가 됐고, 다시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고, 구글도 기대감, TPU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30분까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밀렸어요. 원래 이 시장형이 그래요. 한번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가면서 주가를 확 올렸다가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살짝 빠져요. 주가가 투기적인 사람들이 살짝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기나 그 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또 이게 주가가 또 반영하면서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1분기 말이나 실적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글은 TPU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을 밀어 올리는 그런, 뭐 엄청나게 그 TPU가 전체 포트폴리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데, 어쨌든 새로운 신산업이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신사업이 제대로 된 큰 기여를 하게 된 건 아마 2027년 정도까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TPU 주문을 받게 되면은 이거 뚝뚝딱 만드는 데 어디냐면은 이제 TSMC인데, TSMC가 내년에는 거의 2026년도에도 그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기업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 주문 받는 거, 이거 주문만으로도 꽉 찼기 때문에 TPU가 이제 그 점유율을 늘려면 아마 2027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주문이 올해부터 좀 들어왔죠.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올해 받아서 써보고 괜찮으면 이제 주문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숫자가 찍힌 건 2027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주가라는 게 미리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구글 주가에는, 알파벳 주가에는 이 TPU에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될 것 같다.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 얘기를 놓쳤구나, 이 얘기를 놓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 멤버십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멤버십 분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정보도 받아가면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 섞인 바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멤버십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입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멤버십 커뮤니티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톡 주소랑 비밀번호 찍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1년 동안 열심히 책 읽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진짜 성공하는 투자자, 그리고 내년에도 변동성장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잘 이겨내면서 내년 이맘때 같이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